일단 실망스러움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위클리 테스트가 죄송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이럴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열심히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난 그냥 큰 동그라미만 몇 번 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방에서 이 세 방 쪽이 지금 내가 얼마나 강조했는데. 맞았다. 그렇게 썼어. 책 이렇게 써있어. 나 맞아. 나 그거 찍었는데. 뭐라고? 그 장이라고 지금? 썼는데. 나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 같던데. 장난감이니까. 딱 줬는데. 암석이 20줄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고요. 아 장석이었구나 이거. 아 오늘 비석이었어. 그리고 안서이 스몰. 가장 많은 부비비 차지하는 건 장석이라는 건데 뭐 석영 쓴 사람도 있고 방해석 쓴 사람은 또 누구야? 비석 썼는데. 비석 4번 있더라. 어디였어요? 4번이. 나 참. 4번이 뭔데? 4번이 뭔데? 딱 뭐지? 4번. 그리고 야 석영이 왜 빌드가 작습니까? 하면 철강 마구조 같은 큰 소원서가 좀 적어서요.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뭘 주저주저 이상한 소리도 써놓고 철이 저거를 말하고 쓴 거 맞아요. 맞지 않니? 나 결정.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들어서. 철만 썼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근데 그 쓰레기는 그게 있잖아. 자 어쨌든 너무나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죄송합니다. 되는데요. 다음에 잘 볼게요. 죄송해요. 오늘 진도 나갈 암석 챕터 2죠. 다음 시험은 이 부분은 앞에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좀 받아냈으면 하겠어요. 네. 안 그러면 진짜로 보강 부르는 얼추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 나름 열심히. 일요일 날 보강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러나? 일요일 오나? 원래? 와요. 와요? 그럼 보강 부르기 쉽겠네요. 왜요? 입시과학이랑 영어. 입시과학 필수라는데. 어떤? 아니. 그러니까 문과는 필도 아니. 근데 원장쌤이 필수. 필수. 근데 선생님은 아니래. 자, 시작합시다. 3학년만 필수. 자, 우리가 암석이라는 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죠? 암석 크게 세 가지 구분하면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화, 강암. 성아. 성암이 있죠. 심성아. 그 외 와. 태저감이 있겠고요. 대려감. 연성아. 마지막으로 연성아. 변, 성, 암을 있겠네요. 암석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 나누면 화성, 퇴적, 그리고 변성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 화성암을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까 싶습니다. 화강암과 심성암. 화성암을 두 가지로 하면 화, 산. 산암과 아이고. 심성암으로 구분합니다. 나중에 한 개 한참 올라가면 반심성암이라는 것도 하나 더 끼어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화산암은 화산작용, 즉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 크게 자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립지량이 있습니다.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쉬다 보니까 원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크게 광물을 이루다 보니까 광물이 굵직굵직하네요. 이것을 우리는 조립지량이 있습니다. 조자는 조악하다, 거칠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식는 과정에서 부피 수축을 통해서 기둥 Q자 쓰는데요. 주상 전리가 생겨요. 반면 심성암 쪽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즉 위에 있는 것들이 침식당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압력이 감소하면서 암석이 약간 커져요. 그때 커지는 비율이 똑같이 못하다 보니까 판때기 모양에 떨어지는 판상 전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화성암을 색으로서 좀 구분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밝은 놈과 어두운 놈을 구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화산암 중에 어두운 거,
그리고 심상암 중에 밝은 거. 이 둘은 굉장히 잘 알 것 같아요. 화산암인데 어둡대. 누구야? 그렇죠. 여기가 현무암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 계속 이것만 이제 주구장창 불렀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유문암. 자, 왜 유문암이 왜 이었습니까? 밝은 심상암. 예, 여기가 화강암입니다. 아 진짜로? 진짜. 예, 여기가 이제 유문, 유문암. 안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레벨에서는 요 현무암, 어두운 현무암과 그리고 밝은 화강암 요 베이스가 이제 가장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 같네요. 정해 주십시오. 네. 이거 밝게서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요거요? 밝. 밝은 유문. 유문암이요. 그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안산암. 안산암, 그 아래 있는 건 뭐예요? 삼로강. 주성 젤리? 주성 젤리. 젤리? 젤리겠냐고. 전리, 젤리처럼 보여. 주상 전리. 진짜 약간 그렇게 보이네. 달려하면 쓸수 있는 거예요. 예? 아 미쳤. 뭐라고? 달려오면 키울 수 있네요. 아, 됐냐고. 저 친구의 시합 점수를 보고 싶네요. 아 진짜. 저거 뭐야 저거. 어? 조립? 조립 밑에 판상. 그냥 판상? 지나가 봤어. 판상 전립. 그냥 물과 지옥 여기도 그거 뭐야? 자, 그렇다면 왜 밝고 왜 어두운 차이가 생겼습니까? 하네요. 세일칠 조립질은 결국엔 식는 속도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면 왜 밝아요? 왜 어두워요?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SiO2 이산화규소 100% SiO2로 되면 석영 그게 약간 알루미늄이라든지 나트륨이나 칼륨 들어가면 장석 이런 쪽인데요. 밝은 쪽은 SiO2 함량이 많다 적다. 많다. 그렇지. 여러분 이거 한자가 많은 한자예요. 많다 한자 많다를 다 쓰기가 너무 귀찮네요. 어미 못 잡으시죠? 그렇다면 어두운 암석들은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숫자예요. 적어요. 되겠어요?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색이 어두운 휘석, 각성석, 감람석과 같은 그런 어두운 광물 유색 광물이라 하겠습니다. 유색 광물은 어느 쪽이 더 많다고요? 당연히 어두운 쪽이 더 많게 되겠죠 하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왜 휘석, 각성석 이런 것들은 어두운 색깔입니까? 하면 철과 마그네슘이 더 이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다는 것은 밀도도 이쪽이 더 크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철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밀도 쪽은 이쪽이 좀 더 크다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유석 광물 뭐예요? 유색 광물 색깔이 있는 색깔이 검은 휘석, 각성석, 감람석과 같은 그런 비율들이 누가 더 많습니까 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이쪽은 철마그슘 함량 비율 상대적으로 적조라고 하겠다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화강암의 주성분이 하면은 석영과 장석과 그리고 소량의 흑음모가 있었죠. 화강암. 현무 쪽은 휘석, 각성석, 감람석 이런 것들이 많았다 했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광물 얘기를 하면서 소개했던 것들입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너무 대놓고 쉽게 냈다 생각했더만 그게 아닌가 봐요. 이런 것들은. 아니, 쉬운 문제긴 했는데 저희가 90점이에요. 90점이에요? 저는요?
시점이 어떻게 나와? 90점? 다섯 문제야. 다섯 문제 90점이면 부분 점수 예 아 물리 쪽이 뭐 물리였나? 아니 점수가 헷갈리네. 문제는 거의 물리 표 10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물리 100점이 한 명 나왔나? 그러니까 나야. 난 아닌 것 아니 같아. 저예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였어요, 그때? 아유 이름이 뭐? 지금 알려주세요. 자 봅시다. 다 하는 거잖아. 자 이제는 자 잠깐만요. 이제는 예물책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물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물책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지질 시대를 보면 선 캄브리아 시대가 있습니다. 또 뭐 있나요? 안 배웠어요. 고생대 안 배웠다고 진짜로? 네. 네. 통합과학 안 했어요. 통합과학이 뭔데? 통합과학 1학기 거밖에 안 마지막으로 했어요. 지질 시대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야 저게? 통합과학이다. 지질 시대가 중학교 내용에 아예 사라졌어요? 네, 통합과학에서 처음 나 봐요. 이런 진짜 뭐이 다 사라졌어. 통합과학이 뭐죠? 통합과학 고일 거. 아 이건 뭔데? 고 1-2. 뭐요? 선 캄브리아 시대요. 이거 지금 책 2학 지구 역사가 대략 46억 년 정도 되는데요. 고생대 시작이 대략 5억 4천만 년 정도 됩니다. 중생대 시작이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정도 되고요. 신생대가 6,500만 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현재 해봅시다. 한반도 우리나라에 화산암 지대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주. 그렇지. 제주도 있겠군요. 아, 우리나라 좀 이쁘게 잘 그려져 봐야 될 텐데. 네, 1, 2, 3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뭐예요? 우리나라 해봤습니다. 네, 한반도? 예, 대충 한반도 그려봤습니다. 이- 예, 경기도, 강원도, 네?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아 진짜 잘 그렸어요. 안 되나? 그림이 한반도 그림이 좀 잘 못 그리겠고 한반도 지도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백지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선생님 저기 중생에서 신생 갈 때 0.6억이에요. 예, 6,500만 년 정도 진행된 시작이거든요. 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와 선칸. 뭐라고? 누나들한테 혼난 동생. 선칸. 함. 함. 칸. 함. 선 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고생 그 고생? 고생 중. 고생 신생 신생. 네. 중생. 이성 고생 아니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화산암 지대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하네요. 제주. 예, 여기 뭐 백두산 지역도 있을 것이겠고요. 예, 독도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제주도 터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내린천 한탄강 이런 쪽에 역시 신생대의 화산암 지대들이 있습니다. 대충 느낌 알겠습니까? 네. 색깔 쓴 이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도 터졌고 울릉도 터지고 제주도 터지고 한탄강 지역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생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성함은 중생대 신성함이 많습니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 뭐 관악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설악산, 금강산 해석하는 이런 놈들이 중생대 신성함 지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얘가 물어봤다고. 이렇게 해놨어. 한탄강? 예. 한탄감? 한탄강? 한탄강 요게 이제 철원 인근 쪽을 얘기해요. 그쪽은 독도 울릉도 제주도. 도굴지. 사회시간이 있는 거. 우리나라 지도 주고 저거 지역에서 자주 나는 암석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나하고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내가 이거 몇 번?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나오고요. 이후부터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1학년 2학기. 이거? 저거. 끝났으면 됐어. 저랑 이렇게. 끝났으면 됐어. 성칸들이야. 아, 이용 그 이유. 지금 5일 아니고 보이는 아니야. 그렇지. 나 이거 어떻게 알아? 1학년까지 한 사람을 자세하지. 이거 알지. 그럼 내가 보았으니까 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어. 채연이 구한교. 아니. 준아가 질투해. 형왜 쟤네랑 영매? 자, 다음 얘기해 보시죠. 폐차감은 우리 시간이지.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풍화 침식되어서 깎여 나온 놈들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과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쇠설성은 아까 말했던 풍화 침식을 통해서 다져진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쇠설성 퇴적암에 자갈 베이스로 다져져 있답니다. 자갈을 한자어로 역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자갈은 이렇게. 그래서 자갈들이 주로 굳어져서 생겼다 하면 역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모래가 주로 굳어졌답니다. 모래 사자 쓰겠네요. 사암 됩니다. 영어로도 샌드 스톤 쓰고 있는 거예요. 지는. 훨씬 더 입자가 가는 진흙. 진흙을 한자어로 니 쓰거든요. 한자어로 니. 진흙 니자로 됩니다. 진흙 니자 되는데 이것들이 쌓였으니까 두음법칙에 의해서 이암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암과 쉐일은 좀 다른 남성입니다만은 진흙보다 더 가는 입자가 쌓였다면 쉐일도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쉐일. 좀 뭐라고 쓰지? 쉐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앞에 같아. 진흙이요? 아니 그 쇠살. 왼쪽에 쇠설이요.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아. 설. 여기까지 줄거 있잖아. 없다고. 있잖아. 없다고. 있잖아. 없다고. 왜 그래? 원래 좀 그래요. 파이트 줘? 흔들어주는 거야? 아니 괜찮아. 추가적으로 이거 화산 내가 성전환을 하지 않으면 끝내. 재가 쌓였답니다. 여러분 재를 한자로 뭐라 할까요? 제. 제재. 나무가 타서 만든 재를 한자로 뭐라 할까요? 하거나 뭐. 목재? 목재? 아닐 텐데. 아하 재를 힌트. 한자로 회야. 회라 부릅니다. 제. 그래서 재의 색깔이 뭐야? 회색. 회색. 회색이에요. 오. 버넬센. 근데 그거 맞아? 화장실 제 색깔은 회색인데 제 색깔은 회색. 네, 그래서 회색이 재의 색깔이에요. 그렇다면 화산재가 굳었대. 굳었다 하면 한자로 어떤 한자를 쓰면 좋을까? 응고. 그렇지, 응고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암석이에요. 아 그래서 응애하는구나. 예. 화산재가 쌓였다, 응해암 이렇게 쓰겠습니다. 과학 용어들이 여러분들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공부들은 대부분 과학 용어들이 한자어예요. 한자를 자체를 쓰는 건 아니야. 제 회자라고 해서 이걸 외워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자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아궁이에 불 타는 거잖아. 그래서 남은 게 재질.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근데 한자 자체를 쓰라는 건 아니고 글자가 적혀졌을 때 그 글자의 의미를 뜻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링크를 자꾸 걸어나가는 얘기야. 회가 재라는 의미를 기억할 수 있다면 회색하면서 제 색깔 회 이게 기억나면서 그럼 재가 쌓일 때 누가 뭐 나무 태워서 묻었겠어요? 화산재가 쌓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학년 더 올라가면 이 음회암층이 주변 다른 지층에 대해서 열세층 건층이 되는데요. 순간 한꺼번에 쌓여서 동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는 그 얘기할 때 음회암층이 건층이 되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페이드 3F 체계에서 소개될 내용이에요. 이 정도 이해하는 거고요. 그거 해서 뭐 하게요? 그래서 지층의 대비 누가 더 먼저 만들지 나중에 만들지 그런 거 대비할 때 이 음괴암이 건축이 됩니다. 왜 음괴암이 동시에 쌓였겠습니까? 화산재가 화산 터졌는데 10년 20년 계속 화산 터져서 화산재가 날릴까요? 그렇잖아요. 용암이 꿀렁꿀렁 흘러넘치는 이런 쪽은 화산재가 별로 안 나와요. 아주 순간 한 방에 뻥 터지는 이쪽에서 화산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간 쌓여버리는 그래서 동시에 쌓였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게 그게 음괴암층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야. 화학적 퇴적암은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쌓였다면 그래서 칼슘이온과 탄산이온 만나서 쌓인 그래서 이것이 석회암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증발되어서 소금 성분이 남았네요. 암염. 유적 퇴적암으로는 생물체가 쌓인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차트라든지 그리고 석회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 성분들이 많이 쌓였다. 석회암이. 그래서 석회암은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유기적 퇴적암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 퇴적암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층리와 층은 과거 해수면과 나눠게 됩니다. 화석과 그래서 과거 생물의 유해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화석 그리고 퇴적 구조라고 해서 그 당시 퇴적될 당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퇴적 구조. 그래서 이 퇴적 구조는 건조한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건열, 뭐 얕은 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사층리, 연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들어갈게요. 일단 화석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성암, 마그마가 지금 암석이 녹아서 굳어졌으니까 화석이 남아있을 리가 만무하고요. 변성, 주로 열과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역시 화석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퇴적암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표준화석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짧게 살았던 놈들이고요. 그 지층, 그 시대를 대표하는 놈들입니다.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들이 삼엽충, 필성류라든지 완종류라든지 뭐 부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예, 공룡이 있겠네요. 그 외에 암모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메모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메모드, 그 외에 뭐 화폐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퇴적암 지형들은 어떤 거 있습니까 하네요. 역시 이쪽 부분은 이제 아직 필요 없는 부분인데 한번 소개해 봅시다. 고생대의 퇴적암 지층들 하면 강원도 태백, 그리고 충북, 단양 이런 쪽인데요. 여기는 다량의 석회암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멘트 만들 석회암이 4만 년치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의
이 석회암을 보는데 이 안에 삼엽충 화석이 보여요. 뭔 뜻일까요? 삼엽충은 물속에 살았던 놈입니까? 육지에 살았던 놈입니까? 물속에 살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강원도 올라와서 죽었다. 됩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강원도 산골짜기 올라와서 확 죽어서 화석이 됐다. 말이 돼? 안 되잖아. 뭔 뜻일까? 고생될 때는 이 강원도 땅덩어리들이 바닷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 지역은 고생대 5억년 전에 한반도는 이쪽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해성층이라는 이름을 써요. 바다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나중에 융기되어서 지금의 강원도 태백, 충북 단양 이런 쪽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아닌데 기왕지사 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소개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책을 봤어도 거의 나올 일은 없을 거야. 선생님, 예. 저희 그 석회암과 암염 왼쪽에 뭐라고? 유. 화학적 퇴적암이요, 오른쪽에 유. 유기적 퇴적암이요. 여성층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이걸 설명하면 훨씬 더 빠르게 알아먹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쪽에 뭐 놀러가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뭐 그리고 1박 2일이라든지 각종 예능 프로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죠. 선생님, 예, 그 삼엽충 옆에 있는 게 뭐예요? 이거요? 네. 필성류, 완종류. 필성은 해파리 느낌 나는 놈들이고요. 완종류는 조개의 조상에 해당하는 놈들입니다. 완족류입니다. 여러분들 그 맛조개라는 놈을 알고 있나요? 네. 그 조개구이 할 때 맛조개 처음으로 조개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완종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일 때 막 붙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생물할 때 명명할 때 2인 분류, 사람 마음대로 분류한 거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생대 퇴적암은 어디 있습니까? 하네요. 중생대 퇴적암은 주로 남해안 지방에 많아요. 그래서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박물관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보면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공룡 화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공룡이 보여요. 공룡은 육지에 살았어? 바다에 살았어? 육지 바다. 육지에 살았죠. 공룡은 네. 육지에 살았습니다. 공룡 나중에 해룡이라는 인물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육지에 살았습니다. 공룡 발자국 찍힐 때, 잘 생각해봐. 발자국 찍힐 때 자갈바닥에 찍으면 발자국이 나올까요? 모래바닥에 찍으면 나올까요? 네, 나오죠. 모래바닥에 진흙에 아, 그러니까 그게 쉐일인가? 네, 진흙에 찍었겠죠. 진흙에 찍었습니다. 진흙에 찍었습니다. 진흙이 굳었습니다. 쉐일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물속에 진흙에 찍어봐야 발자국 남아 안 남아? 안 남지. 그래서 이거를 육성층이라는 이름을 써요. 경남고성 남해안 지방에 이게 많습니다. 신생대 퇴적은 별로 없는데요. 제주도 수월봉이라는 곳에 대규모 응회암층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주도 수월봉 가봤을까요? 네. 안 가봤어요. 근데 알아요. 효린의 민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그 제주도 수월봉에 응회암층이 있다라고 소개가 되네요.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하다못해 예능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게 꼭 교양 다큐 이런 거 아니라 하더라도 1박 2일 같은 것들 통해서 그래서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에도 각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의 얘기들 그래서 강원도 이쪽에 보면 석회 동굴 뭐 이런 것도 많이 소개되고 자연 풍경 많이 소개되고 있죠.
제주도 가면 뭐 용암지대, 용암동굴 이런 것들도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한반도의 땅덩어리들의 어떤 함석이 있어 하는 것들입니다.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몇 시야? 8시 33분이에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마지막 변상음 얘기하고 잠시 숨겨 돌릴게요. 처음엔 쉬는 시간이 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10시까지 할까? 아니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제 변상음만 하고 끝낸다 했잖아. 지금. 아니 사업 때문에 쉬는 시간 안 주셨어. 맞아요. 그렇게 좋냐고 얘들아. 조용히 해. 여러분 원하면 수업 얼마든지 아, 스트레이트 네. 해주세요. 좋아요. 내 말이잖아. 여러분한테 쉬어가게 하면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과학을 좀 재미있게 하라고. 감사합니다. 이건 돈 내고 듣는 건데 꽉 채워들면 좋지. 너 혼자 아, 들어가면. 한 달에 내돈 아니에요? 선생님 채연이랑 혹시 수업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전 좋습니다. 그럼 3학년 프린트 근데 하나 그럼 우리 드릴게요. 진짜 어쩔 수 안 그래도 3학년들이 지금 남물 프린트 2학년 주라고 하더라고. 그건 좀 뭐가요? 3학년들이 저기 프린트하고 좀 몇 개 남았길래 하니까 2학년 애들 줘래. 똑똑한 애들. 그럼 우리 것도 그걸 사오게 주면 안 되나? 야 우리도 남는 위클리 테스트 저기로 넘겨. 못 3학년들 발로 근데 풀죠. 3학년은 진짜 궁금하다. 풀 것 같은데. 뭘 못 풀어. 수학은 좀 못 풀 것 같아. 아니야 선배들 믿음. 과학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선배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데. 수학이 어렵잖아. 이학주는 과학보다 풀어야 수학 아니 수학도 쉬워. 아니 근데 심하라서 수학이 어려워. 수학이 제일 어려워. 심하지 않아? 어렵진 않아. 완전 어려운데. 누구는 어렵고 누구는 쉬워. 선생님 수학보다 과학이 쉬워. 말씀하세요. 아이 조용히 해 얘들아. 자, 뭐 좀 정리할까 정리할 게 없는가 봐요. 시작합시다. 자, 변성함이네요. 이 변성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기준 함석이 서로 다른 함석으로 변했다 하는데요. 이 변성함을 크게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으로 소개됩니다. 접촉 변성은 주로 열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고요. 광역 변성은 열뿐만 아니라 플러스 압력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압력을 받다 보니까 광물이 압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광물이 재배열되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는 염리라는 이름을 씁니다. 좀 전에 층리라는 이름은 퇴적함에서 보인다는데 이 층리는 과거의 해수면과 나란했다면 압력 방향과 나란하게 광물이 특정 방향 정리해. 다시 말하면 검고 어둡고 검고 어둡 아이씨 검고 어둡고 똑같잖아.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저 검고 희고 검고 희고가 반복되는 밝고 어둡고 희고 반복되는. 그래서 염리라는 것은 압력 방향에 수직하게 됩니다. 저 아래 거 무슨 맞긴 해. 이거 이 표시요? 플러스인데. 저저 열. 아니 접촉 변성 밑에 거. 광역 변성. 광택 광역 변성. 여기서 꺾기 얘기했어요. 근데요. 이거 광역이래. 광역 변성. 미안 나 색이라고. 광택인 줄 알았어. 광택 뭔데? 이 광역 변성할 때 광역이 뭐겠어요? 넓은 인천 광. 네, 인천광역시 할 때 그 광역이에요. 넓은 지역에. 이게 뭔데? 인천 넓은. 어떻게 말해? 인천 넓은 넓은. 인천 넓은. 네 맞아요. 광역시 서울은 안 나오고. 서울은 더 넓은데 좀 특별하잖아요. 수도잖아. 세종은 왜 특별해? 그게 이제 세종대왕. 장난 아니야? 거기다가 정부 기관들을 옮기겠다고 특별하게 옮기겠다고 근데 옮겼어요. 옮겨 놓았는데 다 못 옮겼죠. 원래 다 옮기려고 했는데 서울의 부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바꿔야지. 세종 특별하게. 세종 광역시. 여기서요. 네. 좀 전에 진흙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뭐라 불렀다고? 니야. 이암. 쉐일. 쉐. 예, 이암도 있긴 한데 이암은 이제 그래서 보통은 잘 안 써요. 쉐일만 써요. 쉐일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하겠습니다. 조직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요. 이걸 콤패스 구조라는 이름을 씁니다.
콘펠스 구조라는 이름을 써요. 콘펠스 구조라는 이름을 써요. 반면에 쉘이 광역 배설을 받아요. 그러면 편암을 거쳐서 편마암이 됩니다. 열뿐만 아니라 압력까지도 받다 보니까 이 편마암 되면 편마구조, 편을 넘어서 편마구조. 그래서 밟고 어둡고 밟고 어둡게 반복되면서 얘네들은 굉장히 풍화에 강해요. 화산암이 신생도 화산암은 남았다 했어요. 기껏해봤자 한 200만 년 정도 됐어요. 한반도에는 고생대 중생대 화산암 터졌을까요? 터졌죠. 근데 걔네들은 안 남아있어요. 얘네들 풍화에 굉장히 약해요. 풍화에 약해요. 화산암들은.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요. 반면 이런 열과 압력을 받던 변성자를 받은 이런 놈들은 풍화에 굉장히 강해요. 사암이 접촉 변성 및 광역 변성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규암이 됩니다. 규자가 무슨 규자라? 진흙교. 실리콘 규소 규자를 했잖아. 규소 규자예요. 석회암이 접촉 및 광역 변성을 받았어요. 이거는 베리암이 됩니다. 대리성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존 모암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화강암이 광역 변성 이렇게 되면 화강 편마암이 이렇게 됩니다. 뭐 그냥 편마암 종류라고 생각하시고 무방하겠습니다. 화강암이 역시 변성 잘 받으면 편마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편마암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굉장히 풍화에 강해요. 얼마나 풍화에 강한지 상카물의 그 옛날 암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와.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리산은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걸쳐있는 지리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에 삼각형 지리산은요.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에 약 25억 년 된 암석이 있습니다. 전라도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군도 이런 쪽이. 그래서 대이작도 할 때 대자는 큰 대자예요. 그럼 뭐도 있을까? 소이작도. 소이작도도 있어요.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군도 이런 쪽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암석은 변성암이 대략 한 40%로 제일 많습니다. 퇴적암이 한 25%, 그리고 화성암이 한 35% 정도. 뭐 골고루 있네요, 그죠? 근데 어쨌든 변성암이 제일 많아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암석이 다른 걸로 변하네요, 그죠? 한 번 만들어진 화성암이 풍화적을 받아서 쇠설문대에서 퇴적암으로 변할 수 있겠고, 그 퇴적암이 열과암을 받아서 변성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유의 암석들이 또다시 지하로 들어가서 마그마로 녹아가지고 다시 화성암으로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암석들은 서로 변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페이지 37쪽 나오고 있습니다. 풍화 침식될 때는 주로 태양에너지가 이용되어 있고요. 화성작용이나 변성작용을 일으킬 때는 주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용되겠습니다. 예, 이 얘기들은 또 한 년 더 올라가서 페이지 300 정도에서 소개가 될 수 있겠네요.
페이지 37쪽 암석의 순환.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써먹어 하는데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의 경계석에 많이 쓰이고 건물 외장재로 많이 쓰이고 있죠. 석회암 아까 말했다시피 시멘트 만드는 데 엄청 쓰고 있습니다. 편마암 이런 것들은 아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반복되고 무늬가 아름답고 그리고 어떤 충격에서 쉽게 안 깨지다 보니까 조경석이 많이 이용되고 있죠. 조경석이란 말 알겠습니까? 아파트 주변에 보면 돌 무더기 쌓아놔갖고 뭐 담 대신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조경석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밝고 어둡고 하는 그런 무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편마암 계열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런 돌을 깔 때 그 돌을 사는 거예요? 예, 채석장이라고 하죠. 캔다고요. 돌을 캐는. 그래서 돌을 캐서 판매하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져가서 팔면 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근데 그 화성암이 그 풍화에 약한데 건물 왜? 화산암이 풍화에 약하고 화강암 이런 심상되는 상대적으로 풍화에 좀 더 강해요. 풍화에 강해서 물론 이런 쪽은 훨씬 더 풍화에 강하죠. 비싼. 이해했어? 우리나라 이제 요 경상도 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경상도 불국사 인근에 보면 화강암들이 많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각종 이제 조각, 뭐 결국에는 이제 주로 그때는 부처님 조각을 많이 만들었죠. 석고나무 같은 이런 데로. 그리고 다보탑이라든지 사카타코 같은 그런 탑들의 재료로도 역시 마찬가지 화강암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무암은 이제 화산암으로서 중간중간에 그 거친 공기가 빠져나간 기공이 있다 보니까 그 거친 것을 이용해서 뭐 맷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겠네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나오진 않지만 외국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대리암입니다. 이 대리암은 이제 조각하기 좋아가지고 각종 조각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르네상스 조각상들 말입니다. 알겠어? 페이지 37쪽까지 정리해 주십시오.